여기서 조금 더 앞서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1시간은 그래서 초로 바꾸면 3600초가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어려운 심화형 문제에서는요. 시간을 분으로 초로 바꾸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시간을 바로 초로 고치는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은 3600초와 같다라는 것 기억해 두어야 해요. 시간의 단위에 어떤 표현의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요.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았어요. 더불어서 우리 시라고 하는 건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각과 시각의 사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 구분해 두셔야겠죠? 시간의 단위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시간의 합과 차라는 거 살펴볼게요. 앞서서 길이의 합과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시간의 합과 차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단위끼리 계산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시 그 다음에 20분 10초에다가 더해줍시다. 3시간 15분 55초만큼을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다면 같은 단위끼리 더하기로 했죠? 초하고 초를 더해서 이 값을 65초라고 적어주었는데 분끼리 더하니까 35분이고 2시에다가 3시 간을 더했을 때 나오는 단위는 5시라고 표현이 되어져야죠. 따라서 5시 35분 65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다만 답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60초만큼을 빼어서 1분으로 더해줄 거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 우리는 시간의 합을 구하여서 5초, 그 다음 분끼리 더해서 36분, 5시 36분 5초를 나타내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같은 단위끼리 더했는데 60이거나 60보다 크면 바로 윗자리로 받아 올림하여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럼 이번엔 시간의 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50분 12초에서 15분 50초만큼을 빼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초끼리 빼고 싶으나 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1분을 가져와 60초라고 표현을 해주고 72에서 50을 빼어서 나타내주니까 22초 49에서 15를 빼내어 34분 이와 같이 같은 단위끼리 계산할 수 없을 땐 바로 윗자리에서 받아내림하여 계산해 준다라는 원리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시간의 합과 차 그 내용까지 모두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 다져보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계산을 하시오.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초끼리 더하겠습니다. 8이 되고 8이에요. 그런데 8이라고 안 적을게요. 2라고 적고요. 60초가 1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니까요. 14에 1을 더해 15, 15에다가 31을 더해서 47만큼이 되었어요. 시간에 시간을 더하면 그 단위는 시간이 되어지므로 12시간 47분 28초라고 대답해 주게 되죠.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 이번에는 시간의 차예요. 그러면 초끼리 계산할 것이다. 35에서 25를 빼어서 10이 되었고 분끼리 빼어줄 텐데 뺄 수가 없어서 1시간이 60분이 되었으니 65에서 45를 빼내어 20이 되었고 9에서 5를 빼는데 그 단위가 지금 시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따라서 9에서 5를 빼어 4시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으로 계산을 마무리해 지을 수 있어요. 자, 시간의 합과 차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실수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어느 날 밤의 길이가 10시간 53분이었대요. 이날 낮의 길이는 몇 시간 몇 분이었습니까? 묻고 있군요. 그렇다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밤의 시간을 빼버리면 낮의 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낮의 길이, 밤의 길이라고 질문에 따라서 하루가 24시간인데 여기에서 밤의 길이 10시간 53분만큼을 빼내고 남은 것이 바로 낮의 길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오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53분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1시간을 가지고 와서 60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빼내어서 7분. 요거 53분 아니고 7분이에요. 23에서 10을 빼내어서 13시간이라고 나타내 주어야죠. 따라서 이날 낮의 길이는 13시간
7분이라고 표현해 둘 수 있어요. 이 문제는요, 보통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밤의 길이, 그런데 낮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날 낮과 밤의 길이의 차를 구해라 라는 문제까지 조금 더 어려운 형태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문제. 이번에 만나볼 것은 역시 문장형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1교시 시작 시각은 9시 5분이에요. 수업 시간은 40분이고 쉬는 시간이 10분이라면 4교시 수업이 끝나는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9시 5분에 1교시가 시작했어요. 수업 40분 할 거죠? 그 다음에 10분을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 4교시를 해야 하는 거니까 4교시라면 40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큼 있을 거고 쉬는 시간은 1교시가 끝나고 10분, 2교시가 끝나고 10분, 그 다음에 3교시가 끝나고 10분, 4교시 수업이 끝나는 시각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더 이상 적을 것이 없어요. 40이 4개니까 160, 10이 3개니까 30, 그러면 19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190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60분이 1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 10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시 15분 이것이 바로 4교시 수업이 끝나는 시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답을 구하여서 답표 여기 있죠? 12시 15분으로 나타내어서 문제 해결했어요. 두 번째 개념까지 모두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다시 보기 통해서 정리합니다. 세 번째 개념 내용. 여기서는 길이와 시간의 응용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어느 날 해가 뜬 시각은 오전 6시 12분 45초이고 해가 진 시각은 오후 5시 11분 20초입니다. 이날 낮의 길이를 구하시오. 밤의 길이, 낮의 길이는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활용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